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경제, 그리고 최신 판례 지식을 채워줄 유익한 정보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늘의 생활 법률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이제 걱정 끝. 혹시 중고거래하다가 사기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열받죠. 억울하게 돈 떼이고 범인은 잡을 길이 없고. 이제 그런 답답함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계좌 정지 드디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도 범인의 계좌를 즉시 정지시키기 어려웠던 점 답답하셨죠? 드디어 2026년부터 시행되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으로 이 부분이 개선됩니다. 핵심은 바로 즉시 지급정지 제도 확대 적용. 즉시 지급정지란? 기존에는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던 이 제도가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온라인 커뮤니티 내 개인 간 거래 사기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사기당한 돈 조금이라도 빨리 돌려받을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신고 절차는 이렇게 꼼꼼하게 알아두세요. 사기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경찰청 신고 접수 번호부터 기억하세요. 이 번호로 신고하면 해당 은행의 상대방 계좌의 임시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와우, 정말 든든하네요. 신고 시 필요한 정보 잊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겨두는 센스 잊지 마세요. 경찰 신고 접수 시 필요한 정보. 사기 피해 사실 관련 증빙자료, 거래 내역 캡처, 채팅 내용, 송금 내역 등 꼼꼼하게 챙겨두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정보 이름, 전화번호, 계좌정보 은행, 계좌번호, 거래 플랫폼 아이디 등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잊지 마세요. 허위신고는 애노. 허위신고는 절대 금물. 타인의 계좌를 정지시킬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증거를 꼼꼼히 챙겨서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오늘의 경제용어 토크나 TOKNIGATION. 이게 뭔데 그래? 최근 금융권은 물론 부동산, 예술계까지 뒤흔들고 있는 뜨거운 감자, 바로 토크나입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데 도대체 뭔지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용어만 들으면 머리가 지끈거린다고요? 걱정 마세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산에 대한 권리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유통 가능한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뭔가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조금 더 쉽게 풀어볼까요? 커다란 피자를 잘게 쪼개는 상상. 와, 맛있겠다. 엄청 비싼 빌딩 또는 고가의 미술품을 생각해보세요. 이걸 피자 한 판처럼 아주 작은 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조각에 대한 소유 증명서, 즉 토큰을 발행하는 거예요. 이 토큰 하나하나가 마치 피자 조각처럼 여러분의 자산이 되는 거죠.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뭐가 좋다는 건데? 장점 대방출.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토큰 증권 ST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반인도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이나 고가 미술품의 지분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자가 아니어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 꿈같은 일이 현실로. 게다가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산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답니다. 토큰화의 장점. 소액 투자 가능, 고액 자산도 소액으로 분할 투자 가능. 유동성 증가, 토큰 거래를 통해 자산의 현금화 용이. 투명성 확보,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 내역 투명하게 공개. 접근성 향상, 온라인 플랫폼 통해 전 세계 투자 기회. 헷갈리는 법률 용어, 부당이득 vs 불법행위. 뭐가 다르지? 법률 용어 왠지 어렵고 헷갈리죠. 특히 비슷한 듯 다른 두 용어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는 더욱 헷갈립니다. 지금부터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헷갈리지 않도록 핵심만 콕콕 짚어드립니다. 둘 다 뭔가를 잘못한 것 같은데 맞아요. 둘 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성격과 법적 해결 방법은 완전히 다르답니다. 부당이득, 법률상 근거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실수로 내 계좌에 돈을 잘못 입금했다면 나는 그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즉, 부당이득은 받은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입니다. 착오로 돈을 받은 경우, 물건값을 잘못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실수로 남의 차를 들이받아 망가뜨렸다면 나는 수리비를 물어줘야 합니다. 즉, 불법행위는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교통사고, 명예훼손, 불법 침해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간단 정리. 부당이득은 돌려줘. 불법행위는 물어내.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억하면 훨씬 쉽겠죠? 추가 예시를 들어볼까요? 부당이득.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친구가 착오로 2번 갚았다면 초과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 옆집 강아지가 내 차를 긁어놨다면 견주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최신 판례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뜨거운 감자. 최근 대법원은 인공지능 AI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 문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거예요.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사건 개요. AI 그림 저작권은 누구에게? 한 창작자가 AI 프롬프트를 입력해 생성한 그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던 중 타인이 이를 무단 도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창작자는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죠.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대법원 판단. AI가 만든 건 저작권 없어. 원칙. 대법원은 인간의 창조적 노력 없이 AI가 스스로 생성한 결과물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인간이 프롬프트를 여러 차례 수정하거나 구도를 직접 설정하는 등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지배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부분적인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의미 AI 시대를 맞아 창작의 정의를 새롭게 내린 판결로 향후 콘텐츠 제작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오늘 정보는 어떠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